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정확하게 버렸어 가자.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답에서 취업 전략, 자기소개서, 면접을 다루고 있는 권준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는 삼성그룹 4, 5급 면접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강조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방안과 대안을 좀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면접을 이제 잘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크립트를 짜는 거 엄청 중요하죠. 근데 사실 어떤 질문을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나는 요런 키워드를 어필할 것이다 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삼성그룹 일단 4, 5급 면접을 통합해서 일단 이 두 개 급의 면접을 통합해서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나요? 라고 하면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여러분들의 성격과 관련된 어필 너무 중요하다. 아마 제가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4, 5급 면접 어떤 급수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성격에 대한 해명, 그것에 대한 꼬리 질문을 받을 확률은 너무너무나 높다. 70% 이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나와야 되는 게 여러분들 보완점이다. 보완점이라는 건 제 단점, 제가 부족한 점이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개 맥락이 중요하고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야 4급과 5급을 통합해서 제가 좀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뒤에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분리를 해서 볼 필요도 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급 면접에서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높은 두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경로와 포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 위해 어떤 경로를 그리고 성장해 왔느냐에 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부에 대한 질문 엄청 높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걸 현실화하고 싶으냐에 대한 대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5급 면접에서 강조되는 걸 보면 바로 이 두 가지다. 인물에 대한 검증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뒤에 좀 정리는 제가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에 대해서는 크게 한 2명 정도를 미리 좀 세팅해서 맞아, 요 분과 요 분 물어보면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버텨내는 힘. 그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성실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인내심이 강한, 저는 큰 틀에서 같은 테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실, 인내와 관련돼서 파생되는 질문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6가지 키워드에 대한 해명이, 즉 여러분들이 이 6개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 저 답변 다 할 수 있는데요, 인내와 관련된 경험, 또 저한테 영향을 준 인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꽤 준비가 많이 된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3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4, 5급 통합으로 놓고 보면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면접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어떤 키워드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4, 5급 이 면접을 대응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확률상, 또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론상 성격에선 2가지 키워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들 디테일이다, 디테일. 꼼꼼함으로 이해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저보고 선생님 저 내일 면접인데 성격 뭐라고 해야 될지 좀 헷갈려요 라고 한다면 저는 디테일한 사람이다, 꼼꼼함을 오래 유지한다 라고 하는 키워드가 전반적인 직무에 잘 먹힐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선생님 저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 디테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선택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하고 싶은 게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즉 우리가 네트워크 형성, 즉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오래 끌고 간다라든가 사람과의 관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좀 좋은 것 같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여러분들 보안점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2가지를 어필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개인차가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통 어필이 잘 돼요 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완벽한 실무 경험의 부재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필요는 있다. 물론 저 인턴도 했고 완전 실습했는데요 라고 하면 이 선택지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은 직접 그 공정을
직접 진행해보거나 실제 그 업무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경험의 부재에 대한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한 이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 보완하고 있다. 실무를 이해하고 있어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있고 특정한 이론에 대해서도 자발적 학습을 하고 있다. 뭐 자격증을 따고 있다. 이런 방식의 선택지 중에서는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4급에 특화된 게 바로 이 두 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4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로 내용에 대한 거 잘 세팅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오케이, 내가 이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언제였지? 3, 4, 5문장? 맞아, 이 직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배운 그 다음 스텝이 뭐였지? 한 3, 4, 5문장. 오케이, 직접 어떻게 보면 그 직무를 경험하거나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최근 경험이 뭐였지? 3, 4, 5문장. 이 세 가지가 모두 한꺼번에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게 4급 면접의 특징이다. 왜냐하면 면접에서 그런 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직무에 언제 관심 가졌어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계기가 언제예요? 그래서 최근 직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나요? 뭘 물어볼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 포부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선생님 저 어떤 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또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할 친구들 많이 있겠지만, 포부가 조금 어설프게 조금 세팅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선배들한테 배우겠다 아니면 뭐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구체적인 포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걸 달성하겠다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의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저는 이 키워드 좀 제시하고 싶어요. 뭐 물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확률상 그리고 면접에서 소위 말해 잘 먹히는 키워드를 삼성 4급에 맞게끔 제시한다 그러면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와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포부로 삼겠습니다 라고 첫 문장을 딱 이야기해서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크고 작은 변수와 리스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좀 미리 예측하거나 사전 대응 플랜을 만들어서 결국은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5급에 조금 더 특화된 질문 뭐라고요, 여러분들? 인물과 성실이다. 여러분들 인물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은 2명의 사람을 정한다고 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몇 가지 룰을 하나 제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가족 제외, 즉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 혹은 뭐 형제 자매 사촌 이렇게 가족은 조금 제외하는 게 그냥 면접 전략상, 또 꼬리 질문을 받을 확률 등을 고려했을 때는 좀 제외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추천을 드리고, 그럼 그 외는 누군데요? 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구조. 어떻게? 멘토성에 가까운 인물. 이거 멘토성이라는 게 뭘까? 뭐 선생님, 교수님처럼 확실히 좀 경험의 수나 경험의 질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이 조언을 해주는, 그래서 나이차가 소위 말해 많이 나는 멘토성 인물 한 명. 그 다음에 생각보다 나이차가 적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배라는 표현을 하겠죠. 아니면 형이라는 표현, 아니면 언니라는 표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물 구성을 두 개로 구성해서 오케이, 맞아, 내 진로와 관련된 고민은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세팅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는 선배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 처럼 2명을 가족 제외하고 구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국은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까? 무엇인가를 끝까지 버텨낸 경험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실과 인내에 대해서는 거의 80% 이상 질문 받는다는 전제로 오케이, 제가 이렇게까지 버텨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답변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들? 비교가 핵심이에요, 비교. 즉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에서 포기하거나 이 정도면 됐지, 더 못하겠어, 더 꼼꼼하게 못하겠어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가 되게끔 답을 하시는 거, 여기에 모든 핵심입니다. 사실 소재는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학업 과정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동아리, 학내 활동도 좋고 다 좋습니다. 비교만 되면 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그래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했다. 요 과정이 전달되기를 추천드립니다.
합니다.